여기 무너진 제국을 다시 세운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죠. 시대를 앞서간 천재, 20세기 건축의 거장, 바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명성과 달리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비극과 실패, 그리고 배신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자신만의 건축 철학을 꽃피우고 역사의 길이 남을 걸작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위대한 건축가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줄 겁니다. 이야기는 1867년 미국 위스콘신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위대한 건축가가 되길 바랐다고 해요. 그녀는 갓난아기였던 라이트의 방에 유명 대성당들의 그림을 걸어두었고 조금 자라자 특별한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바로 독일의 교육학자 프리드리히 프레벨이 만든 프레벨 블록이었죠. 다양한 모양의 나무 블록을 쌓고 조합하며 노는 이 장난감은 어린 라이트에게 공간과 형태에 대한 감각을 자연스럽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죠. 어머니가 사주신 이 블록 위에 손가락 안에 있었던 나는 이 블록들과 함께 놀면서 건물을 지었다. 이 작은 나무 블록 하나가 훗날 건축계의 거장을 탄생시킨 씨앗이 된 셈입니다. 청년이 된 라이트는 위스콘신 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입학했지만 정형화된 교육 방식에 금세 실증을 느꼈습니다. 그의 뜨거운 열정과 창의성을 담기엔 대학의 울타리는 너무 좁았던 거죠. 결국 그는 2년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무작정 건축의 중심지 시카고로 향합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당대 최고의 건축가 루이스 설리번을 만나게 되죠.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명언으로 유명한 설리번은 라이트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자신의 설계 사무소 수석 제도사로 임명합니다. 라이트는 스승 설리번 밑에서 실무를 통해 건축의 정수를 빠르게 흡수하며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마철루의 아버지라 불리는 거정의 그늘 아래서 그는 자신만의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위대한 스승의 그늘은 때론 너무 깊고 어두운 법입니다. 라이트는 설리번의 스타일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건축 세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스승과의 약속을 어기고 몰래 개인적인 작업을 시작했고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둘의 관계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가장 아끼던 제자의 배신에 분노한 설리번은 그를 해고했고 두 사람은 이후 오랫동안 서로를 외면하게 됩니다. 스승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라이트는 드디어 자신만의 이름을 내건 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건축 철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창한 것은 바로 유기적 건축이었습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건축물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혁신적인 개념이었죠. 그는 집이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삶과 주변 자연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땅 위에 건물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건물이 자라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프레리 하우스 연작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광활한 대초원처럼 낮고 수평적인 지붕선과 탁 트인 내부 공간, 그리고 자연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한 이 집들은 당시 수직적이고 폐쇄적이었던 빅토리아 양식 건축에 대한 완벽한 반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이 새로운 형태의 집에 열광했고 라이트는 단숨에 미국 건축계의 총화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5년 그의 건축 철학이 집대성된 불멸의 걸작이 탄생합니다. 바로 건축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택으로 꼽히는 낙수장 포링워터입니다. 피츠버그의 백화점 재벌 에드거 코프먼은 자신의 가족을 위한 별장을 지어달라고 라이트에게 의뢰합니다. 코프먼이 점 찍어둔 부지는 계곡의 아름다운 폭포 옆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폭포를 바라보는 집을 상상했죠. 하지만 현장을 둘러본 라이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폭포 옆이 아니라 폭포 위에 집을 짓겠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주변의 모든 기술자와 심지어 의뢰인인 코프먼까지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폭포의 진동과 습기, 위태로운 안반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 같았죠. 하지만 라이트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폭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폭포를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폭포가 당신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자연을 거스르는 대신 자연의 일부가 되는 집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수많은 논쟁과 기술적인 난관 끝에 마침내 폭포 위에 자리 잡은 집, 낙수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폭포와 바위, 숲과 완벽하게 하나가 된 이 경이로운 건축물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이름을 건축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정점에서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1914년 그가 직접 설계하고 사랑하는 연인 마마 체니와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 탈리에신에서 끔찍한 화재가 발생합니다. 해고된 하인이 앙심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었죠. 이 비극으로 라이트는 사랑하는 연인과 그녀의 두 아이, 그리고 함께 일하던 제자들까지 총 7명을 한꺼번에 잃고 맙니다. 평생의 역작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탈리에신은 잿더미가 되었고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그는 폐인처럼 지냈고 사람들은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시대는 끝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 이후 10여 년간 그는 이렇다 할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며 기나긴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위대한 영혼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잿더미 위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탈리에신을 다시 지어야만 한다며 잿더미를 딛고 일어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비극의 현장에 이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두 번째 탈리에신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그에게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의지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60대 후반의 나이에 그는 재기에 성공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완성한 활동을 펼치며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걸작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뉴욕의 명물, 고게나임 미술관입니다. 그는 기존 미술관의 딱딱하고 네모난 구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거대한 흰색 달팽이 모양의 나선형 구조. 관람객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 경사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오면서 벽에 걸린 작품들을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파격적인 디자인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예술 작품보다 건물이 더 튄다는 비판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뉴욕을 상징하는 가장 독창적인 건축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둥 없이 거대한 버섯 모양의 기둥들이 천장을 받치고 있는 존슨 왁스 본사 빌딩은 마치 신성한 숲속에 들어온 듯한 경이로운 내부 공간을 창조해내며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90이 넘는 나이까지 펜을 놓지 않고 무려 1100여 개의 건축물을 설계했으며 그중 532개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삶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했습니다. 최고의 찬사를 받다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한편의 위대한 건축물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인생이라는 대지 위에 자신만의 집을 짓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 후에 벽이 무너지고 예기치 않은 화재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처럼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수많은 한계에 맞서 당신만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건축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걸작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